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지표면상 15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자, 이 수조의 시간당 5,000회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펌프용 전동기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펌프율은 55%라고요. 여유 개수는 1.1로 한다. 자,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P는 자, 6.12 효율에다가 KQH에서 요거 단위가 킬로와트고요. 요때 Q는 양수량으로서 자, 요놈이 갖고 있는 단위는 단위는 뭐예요? 자, 세제곱미터 퍼 분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랑 같은 것이 효율분의 9.8 KQH도 같은 그런 식이에요. 자, 요것도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주의사항은 이때 Q는 바로 초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당이냐 분당이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12 곱하기에다가 효율값은 지금 주어지니까 55%가 주어졌고요. 여유계수 1.1에다가 Q가 5,000,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양정 15m가 되죠.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408.5 kW. 이제 408.5 kW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라는 거. 이게 1번이죠. 자,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비전 설비에 이용되는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대하여 다음 강문에 납하시오. 첫 번째 연축전지와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는데, 장점은 뭐 진동과 충격이 강하다. 충격에 강하다. 충방전 특성이 양호하다. 양호하다. 수명이 길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단점은 연축전지에 비해서 공칭 전압이 낮다는 거죠. 낮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거. 근데 되도록이면 수명이 길다와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것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축전지, 알칼리축전지 공칭전압은 각각 몇 볼트냐? 자, 바로 나오네요. 연축전지 2V, 알칼리는 1.2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전지 일상적인 충전 방식 중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 충전 방식. 자,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부하와 충전기를 병렬로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해서 축전지에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사용 부하에 대한 전원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일시적 대전류 부하는 자,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만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하 쪽에서 큰 전류가 필요할 때는 축전지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나오면 그림까지 같이 외워 두시는 게 좋죠. 자, 충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교류 전압.
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 쪽이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죠? 부하. 그 다음에 여기가 축전지다. 그러니까 부하와 충전기를 병렬 접속하여 축전지의 자기 방정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상용부하에 대한 이제 전원은 충전기가 하고요.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 이게 부동충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그림하고 요 내용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축전지 전격량이 200이고요. 상시부하가 15kW이며 표준전압이 100V인 부동충전 방식. 충전기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단 상시부하의 역률은 1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2차 전류 I2는 축전지 용량 자, 200을 갖다가 연축전지 방전 시간율 몇 시간? 10시간율 나누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표준연합분의 상시부하입니다. 상시부하가 15kW, 15kW고 표준연합은 100V가 되죠.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게 돼요. 얼마냐? 170A가 나옵니다. 자, 170A.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비전에 관한 자, 그런 축전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 숙지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나왔던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자,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이제 점수는 기본 점수는 획득이 되니까 이런 것도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추가적으로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 충격이 강하다, 충방 특성이 양호하다. 사용 온도 범위가 넓다, 방전 시 전압 변동이 작다. 단점으로서는 공신력 낮다, 가격 비싸다. 그다음에 수명이 길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점 두 가지 쓰시오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 들어가는 거고, 자, 그 외에는 연축전지보다 공식 전압이 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임의 면에서 한 점의 조도는 광원의 광도 및 입사각 세타의 코사인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와 같이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하는 것을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을 한다. 또 광선과 피주면의 위치에 따라 조도를 법선 조도,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광원이 여기 있을 때 광원이 있고요. 자, 광원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자, 그려놨을 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세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면이고요. 벽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바닥면이죠. 자, 바닥면. 그 다음에 여기가 R. 이렇게 딱 놨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이제 조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벽면을 향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닥으로 향하는 거. 자, 그리고 광원으로 향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있을 때, 자, EH, 요거를 수평면 조도라고 하죠. 수평면 조도. 그 다음에 EV. 자, 요거는 수직면입니다. 그래서 수직면 조도. 그 다음에 EN. 자, 요거는 법선 조도. 이제 법선 조도 또는 직하 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선 조도 같은 경우는 광도 I를 떨어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고, 수평면 조도 같은 경우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테타 한 거고, 수직면 조도는 이제 법선 조도에다가 사인의 세타를 한 값이 됩니다. 자, 이 수식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세타가 여기에요. 자, 요게 코사인, 요거는 사인.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자, 정리하고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60Hz 설계된 3당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 사용할 경우에 다음 각 요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를 갖다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첫 번째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는 주파수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0이었다가 50으로 했어요. 자, 분의 1 되겠죠? 그러면 5분의 6으로 자,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무부하절 여자 전류는 이제 증가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 상승입니다. 자, 온도 상승분은 세타는 주파수에 마찬가지로 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60이었다가 자, 50으로 갖고 1이니까 자, 그럼 5분의 6으로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에 속도. 자, 속도는 주파수의 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60이었다가 50으로 됐으니까 자, 이거는 6분의 5로 감소하겠네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와 온도 상승은 이제 무슨 관계 있냐면 반비례 관계 있어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제 전동기 마찬가지로 냉각팬도 빠르게 돌기 때문에 상대적 온도 상승이 떨어지게 되죠. 자, 냉각이 되니까. 근데 속도가 저속이면은 냉각팬도 천천히 도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5번이에요. 삼상 154kV 시스템의 회로도와 조건을 이용하여 점 F점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단락 전류 등 154kV 100메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발전기가 지금 2대가 있고요. 발전기가 2대가 있고 변압기가 2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수용관은 이 부분에 대한 전력을 2개 다 공급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기준 스펙이 나와 있고요. 변압기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고 이 송전 솔로에 대한 지금 기준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각각 154kV 100MVA로 할 때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격 전류다라고 하는 거, 자 1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I는 자 루트 3V분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왜? 볼트 암페어로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고 15만 4천이 될 거예요. 10에 3승이 될 것이며 기존의 용량을 100메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에 6승이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눌러보니까 374.9A가 나와요. 374.9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2번 발전기 변압기 송전솔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우선은 자, 기준 용량을 얼마라고 했냐면 100메가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100메가 기준.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10V 자승의 PZ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뭐하고 기준 용량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G1부터 볼까요? 자, 이번에 퍼센트 G1이 되겠죠, 이제. 퍼센트 G1은 자, 원래는 지금 용량이 얼마예요? 20메가죠. 20메가였을 때 용량이 30%였어요. 근데 그걸 100메가로 지금 환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50%가 되겠죠. 150%가. 자, 그 다음에 발전기 2번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용량이 5메가였을 때 30%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00%가 될 거예요. 600%가. 변압기죠. 자, 변압기에 1번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 용량이 20메가예요. 20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예요. 곱하기 100분일까? 그러면 여기는 50%가 나올 겁니다.
50%가.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변압기 이 T2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죠. 용량이 5메가였을 때 10%였어요. 그러면 그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200%가 되더라 이거요. 200%. 자, 마지막 송전솔로가 되겠죠. 퍼센트 GTL. 용량이 20메가볼트였을 때 21대 5%였습니다. 그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 25%가 된 거죠. 그러면 자, 문제 2번이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러면 3번 문제. 자, 여기다 3번을 볼까요? 3번에서 점 F점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점 F점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G1과 T1을 더해야 되겠죠. G1과 T1을 자, 더해 보니까 이 G1과 T1을 더해 보니까 200이 돼요. 여기는 자, 200%가 됩니다. 그 다음에 G2와 T2를 더해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800%가 돼요. 그러면 전체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이 송전솔로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25%니까 25% 플러스 자, 200 플러스 800을 200 곱하기 800으로 자,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얘가 얼마 나와요? 185%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3번 문제는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185%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다 지워보고요. 4번 문제를 보니까 4번은 F점에서의 삼상 단락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85가 나왔어. 185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는 방금 구했죠. 얼마? 374.9A가 됐어요. 1번 문제에서 구한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락 전류는 얼마 나옵니까? 202.65A가 요게 단락 전류가 되더라 이거야. 5번 F점에서 설치한 차단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5번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이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85가 될 것이고 100이 될 것이고 100메가 기준으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54.05가 나온다. 54.05 자,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단락 용량을 가지고 구했어요. 또는 우리 교재처럼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의 전격 차단 전류를 가지고 구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5번까지 저희가 풀어봤어요.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지상용률이 80%인 100kW 부하에 지상용률 60%의 70kW의 부하를 연결하였다. 이때 합성용률을 9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뭐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QC는 P에 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이때 자, P 유효 전력은 얼마냐면 170이에요. 100kW에 70kW니까요. 자, 170kW에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사인 세타. 우리가 보면 개선 전에 합성 용률 값은 지금 다 틀리잖아요. 80%이고 60%이고요. 거기에 얼마로 지금 개선시키라고 했냐면 90%, 0.9가 되겠죠. 루트에 1-0.9에
제곱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개선전의 합성 역률입니다. 그러면 개선전의 합성 역률을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100kW의 자, 100kW의 역률이 0.8이에요. 여기는요. 70kW의 역률이 0.6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무효 값을 구해 본다면 무효는 자, 유효의 탄젠트 세타로 구했으면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0.8에 대한 0.6이에요. 왜?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효는 유효의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무효는 70 곱하기 0.6에 대한 0.8을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 전력은 170kW가 나올 것이고 여기 무효 전력의 총 합은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168.33kW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유효는 170이고 170의 자승 플러스 168.33의 자승의 제곱근을 해보니 이때 개선전의 합성 역률은 얼마 나오냐? 0.71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0.71가 되니까 여기 개선전 역률은 0.71예요. 1 마이너스에 0.71의 제곱의 제곱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 대략 콘덴서의 용량은 86kVA의 용량이 있으면 된다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7번 문제예요. 제5구조파 전류의 확대 방지 및 스위치 투입 시 도립 전류 억제를 목적으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콘덴서의 용량이 500kVA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론상 필요한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뭐예요? 5구조파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게 직렬 리액터입니다. 그러면 직렬 리액터는 그 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의 용량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가지고? 공진 조건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그럼 공진 조건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것이고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의 배수파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럼 5배의 파가 지금 들어가 온 거니까 5배의 오메가 L은 5배의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L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0.04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직렬 리액터는 여기서 말하는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그 콘덴서 용량에 얼마가 있으면 된다? 0.04%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 1번에서는 그 콘덴서 용량이 500이니까 500 곱하기 0.04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20kVA짜리의 용량만 있어도 충분하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실제로 이론상은 0.04지만 실제로는 계통의 어떤 주파수의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은 실제 용량은 그 콘덴서 용량의 얼마예요? 0.06을 6%의 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500 곱하기 0.06이 돼서 실제로는 30kVA의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 차단기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소음 매체를 단란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압 차단기니까 뭐 OCB도 있겠고, 그 다음에 MBB, GCB, 자, 이런 것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진공 차단기, 고진공.
유입 차단기는 저전류가 들어가고요. 가스 차단기는 SF6, 자기 차단기는 전자락이다. 그래서 MBB, 자, 자기 차단기고, 가스 차단기는 G12고, 자, 유입 차단기 50이고, 진공 차단기는 V12.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요 중에, 자, 세 가지를 선택해서, 자, 작성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자, 분전만에서 25m의 거리에 4kW의 교류 단상 200V 전열용 아웃렛을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곳의 배선 방법을 금속광 공사로 한다고 할 때 전선의 굵기는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라고 했어요. 우선은 키워드는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상 이선식입니다. 단상 이선식이죠. 그러면 1002에 대한 35.6Li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미지수는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첫 번째, 분전반에서의 거리는 25m라는 거 이제 알았고, 자, 전류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전압은 200이 될 것이며, 전열이니까 역률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값을 구해보게 되면 전류는 얼마나 됩니까? 20A의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2는 1% 이내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200 곱하기 0.01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와요? 2V가 나오더라 이거지.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35.6 곱하기 25 곱하기 20을 자, 1000 곱하기 2로 자, 우리가 나눠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8.9 스퀘어 정도가 나옵니다. 전선의 단면적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KSC IEC 자, 규격의 의거 얼마짜리 선정합니까? 그렇죠. 10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KSC IEC 규격에 의한 전선의 굵기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뭐 1.5, 2.5, 자, 4, 6, 10, 16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SC IEC 규격에 대한 전선의 굵기는 자,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이에요.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상 3전식의 6000V를 수전하여 200V로 체감하여 수전하는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동력 부하 설비가 지금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동력 부하 설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계 용량이 주어졌죠. 동력 부하의 용률은 모두가 70%예요. 기타는 100%고요. 조명, 콘센트 부하의 수용률은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예요. 변압계 용량 산출 시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 변압기의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변압계 용량 선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65%로 한다라고 했어요. 1번. 자, 동계 난방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자,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여기는 3.7kW 플러스 보일러와 오일 기어는 6.7 플러스 0.4인데 이때 수용률이 55%니까 수용률을 곱해보게 되면 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수용 부하 구할 수 있죠. 그러면 7.61 킬로와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표를 보셔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상용, 하계, 동계니까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이다. 2번은 자, 상용 동력은 얼마요? 26.5를 역률이 0.7이라고 했기 때문에 0.7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건 얼마가 된다? 37.86이 된다. 37.86kVA가 된다. 왜 이렇게 구할까요? 그렇죠? kVA는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지만 kVA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계 동력이 돼요. 하계 동력은 용량이 52kW입니다. 이걸 0.7로 나눠줘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74.29kV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계 동력이 되겠죠. 동계 동력은 10.8을 0.7로 나눠보니 이게 얼마가 되냐? 15.43이 됩니다. 15.43kV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은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계 동력과 그 다음에 이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 중에 이걸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동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상계 동력은 37.86에다가 플러스 74.29가 돼요. 그 다음 또 무슨 설비가 있었냐면 여기 조명 콘센트 부하가 있었습니다. 총 합계가 75,880 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이걸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해 보니까 75.88이 되겠죠. 이걸 더해 보면 이게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188.03이 됩니다. 188.03kVA 된다더라. 그러면 총 부하 설비는 188.03kVA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4번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네 번째 단상 변압기의 용량입니다. kVA. 그러면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전등이고 여기가 콘센트고 여기가 정육이니까 우선은 첫 번째 전등이에요. 전등 관계에 대해서 용량을 다 더해 보시자고요. 520 플러스 1120 플러스 45,100 플러스 1200이에요. 수용률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률은 전등은 60%라고 했습니다. 전등은 그러면 여기에 60% 곱하기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28.76이에요. 28.7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됐고 여기 콘센트죠. 콘센트는 1500이에요. 플러스 440이죠. 3000이 될 것이고 플러스 3600이 됩니다. 플러스 2400이 될 것이고 7200이 돼요. 곱하기 수용률은 70%라고 했어요.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면 19kVA가 돼요. 19kVA. 기타 정유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용량이 800V예요. 수용률이 1이에요.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0.8kVA 되겠죠. 그러면 자, 단상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다 더하면 되겠네. 28.76 플러스 19 플러스 0.8이 돼야 되겠죠. 이거 다 더해 보니까 48.56이 나와요. 48.56kVA 나온다더라. 그러면 변압기 용량표에 이거에서 얼마짜리 선정해요? 48.56을 수용할 수 있는 50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자, 선정.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4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5번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자, 요 표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1번과 2번을 통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자, 용량을 지금 구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용 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큰 게 하계 동력이었어요. 그러면 삼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삼상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자, 문제 2번에서 1번에 상용 동력은 얼마였냐면 37.86이었어요. 37.86kVA였고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건 하계 동력이었죠. 하계 동력. 그때 그 하계 동력 값은 얼마였냐면 74.29였어요. 74.29kVA였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 값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37.86 플러스 74.29인데 이때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수용률을 자, 변압기의 수용률을 65%라고 했습니다. 동계 부하에 대해서는 0.65예요. 자,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72.89가 나와요. 72.89kV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표에 이거에서 얼마짜리 선정을 해요? 72.89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75니까 75kVA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5번 문제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제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1차 측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6번은 단상일 때 1차 전류 구하라고 했으니 I1은 루트 3의 V분의 P가 될 것이고 변류비니까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루트 3 곱하기 6000V니까 6000V에 단상이니까 루트 3은 아니죠. 단상은 V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6000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용량은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유 배수를 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10.42에서 12.5A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얼마짜리? 10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변류비를 물어본다면 10대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상입니다. 3상에서의 1차 측의 전류는 루트 3 V분의 P의 변류비니까 1.5에서 1.5배 여유 배수를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7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니까 9.02에서 자, 9.02에서 10.83이 나와요. 고로 얼마짜리? 10A짜리를 선정을 할 것이고 이때 CTB를 물어본다면 이것도 10대 5짜리가 선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까지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니까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자, 몇 kVA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보일러 펌프입니다. 보일러 펌프. 보일러 펌프가 되겠죠. 자, 여기 보일러 펌프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콘덴서 용량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 전력 킬로와트니까 얼마나 됩니까? 보일러 펌프는 6.7kW예요. 6.7kW고 개선 전력률은 70%니까 동력은 70%에서 자, 1-에 0.7에 대한 자승의 제곱이고 자, 95%로 개선을 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95%로 개선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0.9에 대한 1-0.9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 이때 결과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4.63kVA 됩니다. 그러면 95%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용 콘덴서가 얼마가 필요한다? 4.63kVA짜리 용량이 필요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10번에 자, 총 7개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총 7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에요. 다음 수전 설비의 단성 결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1번은 케이블 헤드입니다.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공전선과 케이블의 단말에 접속 시에 사용되는 게 케이블 헤드다. 그래서 어떤 책임 분계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2번은 달로기가 되겠죠. 2번은 달로기 DS가 된다. 달로기는 오롯이 무부하시에만 개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달로기가 되더라. 이 부분이 되겠죠. 자, 3번은 피레기예요. 피레기에는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이상전압 내습 시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자,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피레기더라. 자, 4번은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될 것이고 5번은 무효 전력 양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영상 전압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6번은 뭐가 됩니까? 지락 과전압 계전기가 되겠지. OVGR. 그 다음에 7번은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전력 퓨즈가 되겠죠. PF. 전력 퓨즈는 자,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기준을 넘어서는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류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전력 퓨즈고요. 자, 8번은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부하 전류, 무부하 전류, 어떤 사고 전류에 대해서 다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차단기이다. 자,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죠. 여기 9번, 10번입니다. 자, 9번은 뭐가 돼요? OCR. 자, 과전류 계전기가 될 것이고 10번은요. OCGR. 지락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VS가 되겠죠. 전압계형 전환개폐기. 자, 12번은 AS 전류계형 전환개폐기가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케이블 헤드가 되겠죠.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을 접속하는 단자 또는 책임 분계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케이블 헤드고 2로 표시된 기기의 명칭과 용도를 간단하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2가 되겠죠. 2번은 달로기가 됩니다. 자, 3. 피레기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4번부터 12번까지의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봅니다. 단상 2선식 200V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 40W 역률 80%의 형광등 160등을 설치할 때 이 시설을 16A 분계로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분계로는 최소 몇 회선이 필요하냐? 단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계로 용량의 80%하고 수용률은 100% 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자, 몇 회선이 필요하냐 했으니까, 자, 분기 배로 수요. 자, 수는 전체 전류를 갖다가 뭐로 분기 전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A 분기가 되는 거죠. 16A로 분기하는데 요거에 80%만 쓰라고 했으니까 16에 80%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치를 갖다 계산해야죠. 전체 전류는 V 코사인 타분의 P니까
자, 40W가 몇 등이에요? 160등이 되죠? 전압은 200에다가 역률은 80%. 요게 되겠네요. 자, 요 놈을 갖다 산출하면 분기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를 산출해 보니까 자, 바로 3.13이 된다. 3.13. 자, 따라서 16A. 자, 분기 4회로가 되겠죠. 4회로. 여기서는 4회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 전류 구해서 분기 전류로 나눠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이제 분계 용량이 몇 프로다 이게 없으면 그냥 16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3번 봅니다. 지중 전원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된다. 관로식에 시설한 경우에 매설 깊이와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한 경우에 단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임의 매설 깊이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관로식, 직접 매설식 다 자, 1m다 이런 얘기. 1m. 답은 그래서 자, 1m 이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자, 기준치를 갖다 물어본 거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봅니다. 시퀀스 문제. 다음은 어느 계전기별의 논리식이다. 논리식을 이용하여 다음 강문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에서 A, B, C는 입력이고 X는 출력이다. 자, 논리식 X는 A 바 B 플러스 C이다. 자, 1번. 이 논리식을 무접점 시퀀스 도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1번이니까 A의 바죠, A 바. A 바의 B. 그 다음 엔드로 가고요. 자,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C. 그렇게 5화가 되겠네. 그러면 X가 되겠죠. 자, 요거 1번이고. 1번이고. 자, 2번. 이입력 낸드 게이트만으로 등가 변화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등가 변화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낫하고 같은 게 자, 이입력 낸드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또 자, 이입력 노 게이트랑 똑같아요. 첫 번째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렇게 오 게이트는 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린 거와 자,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랑 같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A하고 B하고 였을까요? A하고 B하고 요거를 X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봐봐요. A의 바 도트 자, B의 바는 X의 바죠? 그렇잖아요? 그 여기다가 자, 바하고 바를 하면 요거는 X가 나옵니다. 그럼 실적으로 요 값이 뭐가 나오냐는 요거. 자, 요거 갖다 하게 되면 A 바의 바에다가 플러스 B 바의 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나오죠. 아하. 그러면 요런 형태는 뭐구나? 자, 5호 게이트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 자, 그러면 요거. 자, 이렇게 엔드로 표현된 거는 뭐랑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 낫하고 이거 낫하고 이렇게 노 게이트로 표현된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요것도 나중에 뭐예요? 요런 형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부분도 요것도 자, 한번 해보면 자, 얘가 A고 얘가 B고 X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A 바 그죠? 플러스 B 바는 X의 바가 되죠. 그렇잖아요. 플러스니까. 자, 여기다가 바하고 바를 갖다 하게 되면 X가 되고요. 자, 요런 형태는 A 바의 바 도트에 B 바의 바가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A 도트 B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 AND가 나온다는 얘기죠. AND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얘를 갖다 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뭐로 살짝 바꾸면 끝나요. 그냥 바로 요거를 요 5니까 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 형태.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 여기는 자 NAND 요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 자 요걸 바꿔서 요 놈을 갖다 여기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이동하게 붙이고 요 놈을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자 낫으로 바꿔주고요. 그렇죠? 요거는 그럼 NAND 돼 있고 요거 NAND 돼 있고 그러면 요 놈하고 요거하고 자 요런 형태 바꾸면 끝이네. 자 입력을 그래서 그 형태를 자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바로 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입력 자 이입력의 NAND 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되고 여기가 NAND 게이트가 자 C에서 자 이입력 NAND 그 다음에 요거 자 NAND 게이트에서 X 자 이러면 자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반복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대신에 요거는 중요하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어야지 등가 변환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14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15번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태양광 모듈 한 장의 출력이 300W예요. 변환 효율이 20%일 때 발전 용량이 12kW인 태양광 발전소의 최소 설치 면적은 몇 제곱인지 구하시오. 일사량이 주어졌죠. 이격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변환 효율이에요. 이 변환 효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변환 효율은 출력이에요. 자, 모듈의 출력에다가 자, 모듈의 단면적 곱하기 일사량이 됩니다. 일사량 1000. 그러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자, 총 설치 면적의 단면적이에요. 총 설치 면적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 요 단면적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면적은 효율이 자, 0.2가 되겠죠. 0.2 곱하기 1000을 출력은 30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이 돼서 1.5 제곱이 될 거예요. 1.5 제곱이. 그러면 총 발전 용량은 12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모듈 한 장의 출력이 300W가 되니까 자, 얼마나 될까요? 40W가 되겠죠. 그러면 40장이 될 건데 총 모듈의 개수는 이 모듈의 개수는 40장이 될 거예요. 40장. 그럼 40장을 자 1.5로 곱해보면 40장 곱하기 1.5를 해보면 총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40 곱하기 1.5 해보니까 총 60제곱미터가 필요하더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효율 공식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일사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는 주어졌지만 이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